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것도 작은 공장이 아니야. 언론에서 거론되는 규모가 수백조 원, 많게는 300조에서 400조, 일부에선 500조 원까지 얘기가 나와. 단군 이래 최대 투자라는 말까지 일부 언론에서 나올 정도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6월 23일, 24일 바로 그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6월 23일 두 회사 주가는 하루에 12%씩 폭락했어. 호재라는 뉴스가 도는데 정작 그 주식들은 곤두박질 친 거야. 물론 이 폭락이 호남 공장 얘기 때문은 아니야.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랑 차익 매물이 겹친 거지. 근데 묘하지 않아? 좋은 소식이 도는데 주가는 빠졌으니까.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만약 진짜 집행된다면 대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가는 걸까?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이 뉴스를 보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삼성 SK가 공장 짓는다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 사면 되겠네. 근데 그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해. 왜냐면 공장을 짓는 회사랑 그 공장을 지으면서 진짜 돈을 버는 회사는 따로 있거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삼성 SK가 왜 하필 지금 하필 호남에 수백조를 쏟기로 했는지 그 진짜 속내. 두 번째, 이 돈이 공장 짓는 7에서 8년 동안 어떤 회사들 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돈의 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가 진짜 뭘 봐야 하는지 함정까지 전부. 지금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진짜 큰 그림 전부 뜯어왔으니까 끝까지 딱 집중해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아주 쉽게 잡고 가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그리고 충청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 6월 2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거래. 다만 여기서 딱 짚고 가자. 아직 삼성이랑 SK가 어디에 얼마를 언제 짓겠다고 공식 확정 발표한 단계는 아니야. 정부 쪽 발언이랑 언론 보도로 그림이 그려지는 단계인 거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용인에 짓던 공장을 호남으로 옮기는 거야? 이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김용범 실장이 딱 잘라서 말했거든. 용인에 짓기로 한 건 그대로 다 짓는다. 호남은 옮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거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수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늘어나서 옆 동네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거야. 원래 집은 그대로 두고 새 집을 추가로 짓는 거지. 그럼 왜 굳이 지금 새 집을 또 지으려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 지금 짓고 있는 용인 공장이 2034년에서 2035년쯤 되면 꽉 차버리거든. 땅도 전기도 물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반도체 공장은 하나 짓는 데만 7에서 8년이 걸려. 그러니까 2035년에 용인이 꽉 차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새 공장 짓자 하면 그때부터 7에서 8년을 또 기다려야 하니까 이미 늦어버리는 거지. 이걸 김용범 실장은 이렇게 표현했어. 용인이 다 차는 걸 보고 시작하면 그 사이 7에서 8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옆 동네에 새 공장 터를 잡기 시작한 거야. 이게 호남 반도체 공장 이야기의 큰 뼈대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날카로운 질문은 이거지. 수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호남이야? 강원도나 경상도는 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자.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거든. 반도체 공장은 아무데나 못 지어. 딱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해. 넓고 평평한 땅, 어마어마한 전기,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공장을 못 세워.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전국을 한번 훑어보자. 먼저 강원도. 산이 많아서 넓고 평평한 땅을 크게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공장 돌릴 큰 물이랑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도 호남만큼 갖춰져 있진 않고, 그래서 초대형 반도체 단지 후보로는 잘 거론되지 않는 거야. 그럼 경상도, 그러니까 동남권은 울산, 창원, 구미, 포항 같은 데가 이미 산업단지로 꽉 차 있어. 새로 초대형 반도체 단지를 통째로 넣을 만한 빈 땅이나 여유 인프라를 찾기가 쉽지 않지. 근데 호남은 달라. 전남에는 넓은 평야랑 간척지가 있어서 큰 땅을 확보하기가 쉬워. 실제로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 3지구만 해도 362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하게 넓어. 이 말고도 미래차 국가산단, 빅그린 산단 같은 후보지들이 같이 거론되고 있지. 영산강이랑 영암호, 금호호 같은 데서 하루 130만 톤 넘는 물을 끌어올 수 있고, 태양광이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깔 수 있는 곳이야. 땅, 전기, 물. 이 세 박자가 다 맞는 몇 안 되는 곳.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게 호남인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숨어 있어. 바로 재생에너지라는 단어야. 요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큰 회사들은 자기네 부품 만드는 공장한테 너희 공장 전기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돌려라고 요구해. 이걸 RE100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친환경 전기로 만든 부품만 사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삼성 SK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전기를 돌릴 수 있는 호남에 공장을 지으면 이 까다로운 글로벌 손님들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자. 정부는 지방도 좀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명분이 있었고, 기업은 어차피 새 공장 지을 땅, 전기, 물이 필요했고, 친환경 전기까지 쓸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 이 둘의 속셈이 딱 만난 지점이 바로 호남인 거야. 그냥 정부가 시켜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갈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김용범 실장도 이렇게 말했어. 수백조짜리 투자를 정부가 감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기업이 따라올 리가 없다. 근데 이게 진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두 발만 더 들어가면 오늘의 핵심인 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큰 건물 지을 때 자재 대주는 회사가 꾸준히 돈 번다고 했지? 이제 그 자재 회사가 호남 반도체에서는 누구인지 하나씩 뜯어볼 차례야. 생각해봐.
호남에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공장 건물만 덜렁 세운다고 끝이 아니야. 앞에서 말했듯이 반도체는 전기랑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괴물이거든. 대규모 클러스터 전체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 여러 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하루에 수십만 톤, 도시 하나가 쓰는 물만큼이 들어가.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순간 그 뒤로 줄줄이 다른 공사들이 따라붙는 거야. 이 따라붙는 공사들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할 돈의 길이야. 첫 번째 돈의 길,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 길이야.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많다고 했잖아. 근데 태양광이랑 풍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뚝 끊긴다는 거지.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1초만 끊겨도 그날 만들던 제품이 다 불량이 나. 그래서 전기가 남을 때 미리 저장해뒀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대한 충전지가 반드시 필요해. 이걸 ESS, 우리말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불러.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공장 크기로 키운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그리고 그 전기를 발전소에서 공장까지 실어 나르는 거대한 전기줄, 송전망도 새로 깔아야 해. 이게 다 돈이고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 호남의 재생에너지로 17.5기가와트 규모를 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쓰려면 ESS랑 송전망 투자가 같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전선을 만드는 회사, 전기 설비랑 ESS를 만드는 회사들이 첫 번째로 거론되는 수혜 자리인 거야. 두 번째 돈의 길, 물을 다루는 길이야. 반도체 만들 때 쓰는 물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야. 먼지 한 톨, 이물질 하나 없는 초순수라는 극도로 깨끗한 물을 써야 해. 얼마나 깨끗하냐면 너무 깨끗해서 그냥 마시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정도야. 이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은 원래 해외, 특히 일본 의존도가 아주 컸어. 설계 같은 핵심 기술은 일본이 거의 다 쥐고 있었을 정도였지.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실제 반도체 소재랑 공장에 국산 초순수를 공급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어. 호남에 공장이 생기면 이 깨끗한 물을 만들고 끌어오고 처리하는 수처리 회사들한테 일감이 쏟아지는 거야. 강물을 끌어다가 초순수로 바꾸는 시설을 통째로 새로 깔아야 하니까. 이게 두 번째 수혜 자리지. 세 번째 돈의 길, 공장을 짓는 길 그 자체야.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60조 원. 건물이랑 장비까지 다 합치면 한 곳에 150조 원이 든다는 추산까지 나와.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땅 파고 기둥 세우고 건물 올리는 건설회사로 들어가. 그리고 그 공장 안을 채울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이른바 소부장 회사들한테도 새 일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서 가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공장의 주인이야. 근데 그 주인이 수백조를 쓰는 동안 그 돈은 전기설비회사, 물처리회사, 건설회사, 장비회사로 줄줄이 흘러들어가. 그럼 여기서 시장이 실제로 어떤 회사들을 이 흐름의 대표주로 부르는지 이름만 한번 훑어줄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이 종목 사라는 게 절대 아니야. 어떤 회사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자는 거야. 먼저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 길. 전기를 공장 안까지 안정적으로 넣어주는 배전 전력설비 쪽에선 LS 일렉트릭이 대표로 꼽혀. 초고압 변압기 쪽에선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대표격이고 이 전기를 멀리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보내는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쪽은 대한전선이 자주 거론돼. 다음은 물을 다루는 길. 반도체용 초순수 시설을 통째로 지어주는 쪽에선 한성크린텍이 대표로 불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는 필터를 국산화한 쪽에선 시노펙스가 거론돼. 그 다음은 공장을 짓는 길.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은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그룹 내 건설 수혜주로 꼽히고 평택 반도체 공장 공사를 맡은 이력이 있는 삼성 E&A도 EPC, 그러니까 설계 시공 대표주로 거론돼. 그리고 공장 안을 채우는 길.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는 클린룸이랑 특수가스 배관 쪽에선 한양 ENG가 대표로 꼽히고 클린룸 설비 쪽에선 세보 MEC, 성도 ENG, KN솔 같은 회사들이 한묶음으로 거론돼. 마지막으로 장비가 들어오는 길. 삼성 SK가 설비 투자를 늘릴 때 보는 전공정 증착 장비 쪽엔 원익 IPS가 대표로 꼽히고 공장 다 짓고 장비가 반입되는 후반부엔 PSK, ISC,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장비 회사들이 거론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같이 출렁여. 실제로 6월 23일에 하루 만에 12%씩 빠졌잖아. 근데 인프라 회사들, 그러니까 전기, 물, 건설 회사들은 공장 짓는 일이 실제로 진행되면 그 기간 내내 꾸준히 일감을 받을 수 있어. 반도체 값이 잠깐 떨어진다고 짓던 공장을 멈추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 반도체 주식보다 이 인프라를 까는 회사들을 더 눈여겨보는 거야. 물론 이건 이걸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길을 알고 보자는 거지. 종목 하나 콕 찍어주는 게 아니라 큰 돈이 흐르는 방향을 보는 눈을 기르자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주인공 말고 그 뒤에서 돈 받는 회사를 찾는 눈은 초보 투자자가 혼자 기르기가 진짜 어려워. 대부분은 그냥 뉴스에 크게 나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쫓아가다 끝나거든. 이번 경제사냥꾼 왕초보 강의가 바로 이런 눈을 왕초보 눈높이에 맞춰서 혼자서도 돈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8월 12일까지만 오픈되니까 더 늦기 전에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꼭 참여해봐.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딱 생겨. 사냥꾼님, 그럼 인프라 회사들 주식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 짓는다는 거 확정됐다면서요? 이게 바로 발표랑 진짜 돈이 도는 시점을 구분 못해서 생기는 오해야. 잘 들어봐. 지금 나온 300조, 400조 같은 숫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 첫째, 이건 한 해에 다 쓰는 돈이 아니야. 7에서 8년,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나눠 쓰는 돈을 전부 합친 숫자야. 단군 일의 최대라는 말에 흥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둘째,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어떤 신문은 300조, 어떤 데는 400조, 또 어떤 데는 500조라고 해. 숫자가 제각각이라는 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거든. 삼성이랑 SK도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진짜 봐야 할 건 화려한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착공 시점이랑 장비랑 설비를 주문하는 발주 시점이야. 그때가 돼야 인프라 회사들 통장에 진짜 돈이 찍히기 시작하거든. 오히려 발표가 나는 날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주식 격언처럼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있던 주식이 차익 실현으로 출렁일 수도 있어. 이걸 모른 채 발표 났으니까 무조건 오르겠지 하고 따라 들어가면 정작 돈은 한참 뒤에 도는데 마음만 급해서 비싸게 사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내 추측이 아니야. 과거에 똑같은 일이 벌써 몇 번이나 있었거든.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진짜 있었던 사례로 증명해줄게. 첫 번째 증거, 바로 지금 짓고 있는 그 용인 클러스터야. 2023년 3월에 정부가 용인에 300조짜리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만든다고 발표했어. 그때 시장이 한번 들썩였지. 근데 재밌는 건 그 재료가 한번 오르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2024년에는 착공이 빨라진다는 소식에 또 한 번, 이번엔 배관, 가스, 용수 관련 회사들이 들썩였어. 그리고 2026년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 1기 공장에 2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넣겠다고 공식 공시를 냈어. 기존에 발표한 9조 4천억까지 합치면 공장 하나에만 31조 원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핵심을 잡아야 해. 검토 중이라는 말보다 이렇게 회사가 진짜 몇 조 원을 쓰겠다고 도장 찍어서 공시를 내는 순간 그때부터 재료의 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테마가 아니라 숫자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도 진짜 강한 순간은 호남의 검토 중이라는 정부 발언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몇 조 원 시설 투자 공시를 내는 순간인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런 거대한 공장 호재는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 처음엔 그냥 이름만 엮인 테마주가 먼저 튀어. 그 다음엔 땅 파는 건설주, 그 다음엔 전기랑 물을 까는 발주주, 마지막엔 실제로 돈 버는 실적주. 이렇게 단계마다 주도주가 갈아치워지는 거지. 처음에 튀었던 테마주가 끝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니야. 오히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수주를 못 받은 테마주는 가차없이 떨어져 나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 공장 호재가 아무리 커도 그 산업 자체의 사이클이 꺾이면 다 소용없다는 거야. 바로 옆 동네 새만금을 봐. 2023년에 2차전지 메카라고 16개 회사가 몰려들고 11조 넘는 투자가 유치됐어. 근데 2년 뒤인 2025년엔 어떻게 됐을까? 배터리 업황이 둔화되고 중국 저가 공세가 겹치면서 그 장밋빛 기대가 확 식어버렸어. 공장 짓는다는 호재는 그대로인데 산업 사이클이 꺾이니까 주가가 흔들린 거지. 반도체도 똑같아. 7에서 8년 공사니까 계속 오른다는 절대 아니야. 공장 건설은 장기 재료가 맞지만 주가는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랑 실제 수주가 찍히느냐에 따라 중간중간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참고로 외국 사례 하나만 더 짚자면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지었을 때 공장 하나만 들어선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100건 가까이 따라붙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삼성 SK가 공장 짓느냐를 넘어서 협력사가 몇 개나 같이 내려오느냐인 거야. 공장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가 통째로 따라와야 진짜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맹목적인 기대는 잠깐 내려놓고 리스크 요인들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딱 짚어보자. 좋은 면만 보면 진짜 투자자가 아니거든. 첫 번째 리스크, 물 부족이야. 호남이 물이 많다고는 하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역대급 가뭄을 겪었던 지역이야. 비가 올 때랑 안 올 때 차이가 너무 크지. 반도체 공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마어마한 물을 먹어야 하는데 가뭄이 크게 오면 비상이 걸릴 수 있어. 두 번째 리스크, 사람이야.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고급 연구 인력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살아. 업계에서는 이 인력들이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평택, 용인 정도로 보는데 그 아래 호남까지 내려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인 거지. 세 번째 리스크, 땅값이야.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만으로도 후보지 주변 땅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어. 땅값이 너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선 공장 짓는 비용이 더 비싸지는 거지. 네 번째 리스크, 정치 변수야. 이 발표 시점이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랑 딱 맞물려 있어. 그래서 한쪽에서는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공장 위치는 표 계산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정해야 한다는 비판이지. 이런 변수들 때문에 발표가 나도 실제 삽을 뜨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다섯 번째 리스크, 반도체 사이클 그 자체야. 반도체는 잘 팔릴 때랑 안 팔릴 때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야. 지금은 AI 덕분에 메모리가 불티나게 팔리는 호황이지만 모두가 공장을 막 늘리면 몇 년 뒤엔 오히려 물건이 남아돌 수도 있어. 7에서 8년짜리 공장은 그 파도를 한 번은 꼭 통과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초보자들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질문이 하나 더 나와. 사령꾼님, 그럼 이게 호남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고 다른 지역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쪽만 봐서 생기는 오해야. 양쪽 시각이 다 있거든. 한쪽에서는 수도권에만 몰려있던 산업을 지방에 펼치니 균형 발전에 좋다고 봐. 근데 같은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광주 전남만 챙기고 우리는 빠졌다며 발끈하고 있어. 또 재계 한쪽에서는 지금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인데 위치를 효율이 아니라 정치로 정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걱정도 해.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옳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도 있고 동시에 이런 걱정도 같이 있다는 걸 둘 다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럼 이 판을 큰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시장의 큰 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6월 23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2%씩 폭락했지? 근데 바로 다음 날인 6월 24일 삼성전자는 장중에 6% 넘게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어.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손들은 호남 공장이라는 장기 호재 때문에 단기 폭락을 오히려 줍는 기회로 본다는 거야. 반도체라는 큰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큰손들이 줍는 건 반도체라는 큰 흐름이지. 당장 호남 공장 발표 하나로 어떤 종목이 뜬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가 보는 진짜 시각이야.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딱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도
지금 한국 반도체는 두 개의 엔진으로 굴러가고 있어. 하나는 용인이라는 기존 엔진, 다른 하나는 호남 충청이라는 새로 다른 엔진이야. 엔진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 그림은 분명히 커지는 방향이야. 근데 엔진을 다는 데는 7에서 8년이 걸려. 그 사이에 반도체 값은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한 번은 탈 거고 그때마다 삼성 SK 주가는 출렁일 거야. 그러니까 발표 한 번에 다 결정된다가 아니라 방향은 위, 근데 가는 길은 울퉁불퉁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그림이야. 또 이번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도 호남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 반도체는 호남 충청에, AI 데이터 센터 같은 시설은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 로봇 같은 피지컬 AI는 제조업이 몰려있는 동남권에. 김용범 실장도 6월 24일에 피지컬 AI는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직접 말했어. 이렇게 전국을 기능별로 쪼개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벨트로 다시 짜려는 그림이야. 수도권에만 몰려있던 산업을 전국으로 펼치는 거지. 다만 어느 지역에 정확히 뭐가 들어갈지는 공식 발표를 더 봐야 확실해져.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반도체 주식만 쳐다보던 눈을 그 반도체를 떠받치는 전기랑 물 인프라까지 넓혀서 봐야 한다는 거야. 판이 커지면 그 판을 떠받치는 회사들의 일감도 같이 커진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이 밖에도 경제사냥꾼이 왕초보 강의를 오픈했는데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 밤새서 진짜 제대로 만들었어. 이번 8월 12일까지만 오픈되니깐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꼭 참여해봐.